최근 선교지 재산권 관리와 이양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네, 한국선교 KMQ에서 주관한 포럼이 있었는데요. 이번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았던 주한대학원 대학교 김종성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먼저 이번 포럼 어떻게 해서 좀 열리게 됐는지 그 개최 배경부터 좀 나눠볼까요? 예, 최근 한국 교회 해외 선교에 있어서 선교지 재산을 사유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예. 그런 부정적인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선교지 재산권이라는 부분에서 일단 이 재산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여기서부터 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 선교지 재산권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전제로 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오늘날 중요한 이슈 가운데 선교지 재산권 혹은 재산권의 사유와 여기에 부정적인 사례들이 일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지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일부 또 이러한 이슈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조금 더 약화시키는 그래서 한국 선교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선교의 온정주의나 주관주의를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재산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예. 들어볼까요? 네. 예, 질문하신 선교지 재산의 그 재산권이다, 재산이다라는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 선교지의 재산이라 하면 선교사가 재임 중에 취득한 유형과 무형의 그런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 네. 예. 유형의 재산이라 하면 선교지에서 발생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며 무형의 재산이라 하면 지적 재산권과 같은 선교지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과 이에 따른 이권들을 말합니다. 예, 예. 그리고 동산이라 하면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비품 및 유형의 재산을 말하며 네.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건물 등 고정된 자산을 말합니다. 오늘 논하는 선교지 재산권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끝에 말씀드린 이 고정된 자산에 대한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선교지 재산권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은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본부나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후원 교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겠죠. 문제는 이 세 영역의 당사자들이 이 선교지 재산권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선교지에 대한 선교지 재산에 대한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세 영역들이 갖고 있는 그 선교지 재산에 대한 동상이몽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선교본부나 단체의 입장은 선교부나 단체를 통해서 후원된 그런 모든 사역의 열매들 그리고 프로젝트는 선교부나 선교 파송 단체에 그 재산이 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원교회들의 입장은 당연히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사역의 열매나 프로젝트는 당연히 교회의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입장은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다는 그 각오로 헌신하면서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교의 가시적인 열매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유의식과 애착들이 사실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요 파송된 단체나 교회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은퇴 시기가 되면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참 예민한 문제라 좀 맞습니다.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좀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될 것 예, 같기도 맞습니다. 한데요. 그러면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또 예, 예. 방법은 좀 없을까요? 예. 오늘날의 그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결국 선교지 재산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것을 인식해야 네. 합니다. 음. 당연한 것이지만 그거는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나 선교사, 선교 단체들이 그것이 우리의 소유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임받은 선교의 주체들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선교지 재산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상처나 갈등,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세 가지 영역, 세 부분의 영역들에 속한 헌신자들이 저는 몇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첫째로는 선교의 공공성, 그러니까 공적 선교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에 충실한 선교를 해야 합니다. 네.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에, 그리고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에, 그리고 또 후원하는 분들은 또 선교사를 후원했을 때에 처음 가졌던 순수한 동기, 그리고 영성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선교지 재산권에 관한 원칙도 잘 지켜야 하며 무엇보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보고에 대한 정직성도 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글쎄요, 바람직한 선교지 재산 관리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좀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선교지로 출발할 때부터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신임 선교사님들은 재산권에 관해 가지고 특별히 재산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순수성을 잘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선교 사역 후반부에 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둘째는 재산권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이나 시행세칙 등 본부에서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명문화되어 있어야만이 예. 그렇죠.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포럼에서 한 국제 선교 단체가 선교지 재산권에 관한 사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단체에 속한 선교사들은 이 재산권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오랜 선교 역사 가운데 잘 선교지 재산권에 관한 그런 관련한 규정들이 잘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뉴얼이 잘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또 매뉴얼도 조금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겠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선교의 어떤 패러다임에 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선교의 공공성, 즉 공적 선교라는 의미는 선교사가 공인이다. 네. 공인이기에 그에 대한 이해 속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정부가 공무원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용하고 나서 월급도 주지 않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너희들이 생활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도 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언급하지 않아도 네.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적 선교,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공적 선교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교 신학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인간은 사고에 의해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선교에 대한 이해도 사람마다 다른데 그렇죠.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선교의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 재산은 당연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선교 영역의 삼자들, 세 영역의 그 삼자들이 모두 청지기이다.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해야 할 일, 후원교회가 해야 할 일, 파송의 주체가 해야 할 일, 그런 일들을 책무라고 하는데 그 자신의 책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지 재산권과 사유화 문제는 사실은 선교사의 은퇴와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는 하지만은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하고 헌신한 선교사들의 노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직무유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선교사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노후를 준비하게 됩니다. 각자 도생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선교지 재산을 사유화하겠다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지 재산과 선교사의 은퇴, 노후 문제는 같이 연관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책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게 자꾸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는 이 새 영역에 위임받은 선교의 주체들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오늘 그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예. 그렇다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와 관련된 원칙과 또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또 미흡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지 함께 좀 고민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대학원대학교 김종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